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가난해도 분수가 있지. 시집 오면서 어떻게 달랑 밥그릇만 가져와.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셔요. 제 형편이 이것뿐이라 어찌하겠어요. 어찌하긴 뭘 어찌해. 당장 짐 싸서 돌아가라. 에잉,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비렁뱅이를 들여놨구나. 시어머니는 빈약한 혼수를 탓하면서 웅삼이 여동생을 타박하였지요. 허나 여동생은 그 모진 말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답니다. 몰래 지켜보던 웅삼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닐진데 어쩜 저런 대우를 받는단 말입니까? 가슴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웅삼이는 결국 옛날 소백산 산골 마을에는 웅삼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웅삼이는 산에서 더덕이다 도라지다 약초를 캐어 먹고 살았지요.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약초를 턱턱 발견하니 사람들은 그를 약초통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요. 어느덧 웅삼이의 여동생이 시집갈 나이가 된 것이죠. 헌데 집이 워낙 가난하여 혼수라고는 식기 두 벌이 전부였지 뭡니까. 그것도 간신히 마련해서 보내주었으니 뭘 어떻게 더 해볼 여력이 없었지요. 일 없소. 어쩜 이렇게 가난한 집이 다 있나. 여러 소리 안 할 테니 당장 데려가시구려. 장인 장모가 펄펄 뛰니 배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혼사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요. 웅삼이의 여동생은 눈물로 메일을 보냈지요. 이 형편에 여동생 시집 보내기는 텄다 터서 혼수 하나 못 해오는 신부를 대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걸 지켜본 웅삼이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 웅삼이는 어머니를 붙잡고 말했지요. 아무리 약초를 캐어 팔아도 집안 살림이 나아지질 않는군요. 이럴 벤 차라리 제가 최갑부집 머슴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다. 머슴일은 힘들다고 하던데 괜찮겠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이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뿐인 여동생이 시집도 못 가게 생겼는데 제가 뭐라도 해봐야지요. 그리하여 웅삼이는 아랫마을 최갑부댁에 머슴으로 들어갔답니다. 평소 잘 알던 심씨 할멈이 웅삼이를 안내했지요. 잘 왔다 웅삼아. 이제부터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려무나. 그리하여 웅삼이는 최갑부댁 머슴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심씨 할멈이 웅삼이를 뒤뜰로 데려간 것이었지요. 헌데 저택 뒤뜰에는 웬 약초들이 어마무지하게 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건 당귀고 저건 맹문동이군요. 얼씨구 하수오도 있군요. 어쩜 약초에 대해 이리도 잘 아느냐. 최갑부는 강원도 약초를 융통하여 떼부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여 뒤뜰에 수많은 약초를 기르고 있었지요. 이럴 게 아니라 갑부께 가서 널 약초밭 관리자로 임명하라 말씀드려야겠구나. 그리하여 웅삼이는 순식간에 약초밭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일이야 좀 고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약초와 함께 있어 행복하였지요. 웅삼아, 내 손길이 닿은 약초는 언제나 다른 이의 것보다 효험이 좋구나. 그 재주가 하늘이 내린 것임이 분명하지. 과찬이십니다. 다만 약초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살피는 것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웅삼이가 약초밭에 있는데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갑부의 첫 부인 홍화 마님이었지요. 웅삼이는 마님의 미모에 그만 심장이 쿵 울리고 말았답니다. 마님이 어쩐 일이십니까요? 광의 약초를 좀 살펴보려고 한다. 약초를 잘 아는 내 도움이 필요해서 왔다. 그리하여 둘은 약초가 쌓인 광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약초가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지요. 어찌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마님은 고혹적으로 웃었답니다. 그게 또 어찌나 아름다운지 웅삼이는 얼굴이 벌개졌지요. 그야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머슴을 한번 보려고 왔지. 마님, 그런 말씀은 제가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마님이 슬쩍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웅삼이는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마님의 손이 웅삼이의 손끝에 슬쩍 닿을 때였지요. 갑자기 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삼이는 재빠르게 커다란 항아리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 누구냐? 마님이십니까? 최갑부께서 찾으시는 약재가 있어 왔습니다. 내가 직접 가져다 드리마. 너는 가보아라. 발소리가 멀어지자 홍화는 항아리 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웅삼이는 항아리와 벽 사이에 끼어 어색한 자세로 숨어 있었지요. 이제 나와도 된다. 아이고, 10년 감수했습니다요. 그 모습에 홍화가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오늘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할 얘기가 있으니 내일은 내 처소로 오너라. 홍화가 떠난 후 웅삼이는 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째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는 것이었지요. 웅삼이는 마님의 언지를 받은 이후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만지는 손길도 어째 어수선했습니다. 눈은 약초에 있으나 마음은 영 딴 데 있었지요. 자꾸만 마님이 생각이 났지요. 아이고, 왜 이리 마음이 떨리냐? 웅삼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웅삼이를 지켜보던 심씨 할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그저 봄바람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어서요. 에구 귀신을 속이거라 웅삼아. 눈치가 백단인 심씨 할멈은 웅삼이의 고민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봄바람이란 것이 혹시 마님은 아니냐? 첫 부인 마님이랑 네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고, 제발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웅삼이는 심씨의 말에 놀라 기겁을 했지요. 너무 걱정 말거라. 이 할미 입이 얼마나 무거운데. 헌데 몸조심을 해야 한다 웅삼아. 심씨 할멈은 웅삼이를 잡아 그늘에 앉혔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이 마을 머슴 하나가 양반집 교수와 눈이 맞았단다.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냐? 당연히 들켰지. 헌데 도망치다 그만 나뭇가지에 바지가 걸렸지 뭐냐. 심씨의 이야기에 웅삼이는 자신도 모르게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래서 바지가 벗겨진 채로 질질 끌려가고 말았지. 원 세상에 무슨 망신이람.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먼 고을로 팔려가고 말았다. 그러니 너도 이쯤에서 정신... 웅삼이는 심씨 할멈이 간 뒤에도 한참이나 일어나지 못했지요. 마님 웅삼입니다요. 들어오너라. 홍화는 침상에 반쯤 누워 있었습니다. 헌데 절 어쩐 일로 부르셨습니까요? 내 요새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구나. 잘 맞는 약초를 네가 좀 가르쳐 주거라. 웅삼이는 주섬주섬 품속을 뒤지더니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말린 생강과 계피입니다. 이걸 꿀과 함께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님이 일어나 웅삼이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찌 그리 급히 가느냐. 내게는 약만큼이나 네 손길이 필요하단다. 마님, 마침 제가 탕약을 불에 올리고 왔습니다. 웅삼이는 미리 짜놓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그 탕약은 최갑부님께 드릴 것이라 타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니 절 놓아주십시오. 그래도 내 몸이 이리 떨리니 네가 좀 있으면 좋겠구나. 홍화가 다시 웅삼이의 팔을 붙잡았지요. 그러자 달큰한 향내가 웅삼이의 머리를 어지럽혔답니다. 소인은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마님의 곁에 있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웅삼이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머슴 주제에 나한테 망신을 주다니. 그래 어디 두고 보자꾸나. 마님의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웅삼이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지요. 웅삼 오라버니, 물동이가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마님의 여종 옥분이었지요. 아니, 괜찮다. 이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참, 최갑부님께서 오라버니를 또 칭찬하셨어요. 오라버니가 만든 약초차가 기침의 특효라고 하시더라니까요. 약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웅삼이었지요. 웅삼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약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와 생강, 그리고 대추를 함께 달였다. 거기에 칠가루를 살짝 타서. 헌데 옥분이는 어찌 약초에 관심이 많으냐? 어릴 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약초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두 사람은 약초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무척 행복해 보였지요. 헌데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마님이었습니다. 나 대신 택한 것이 고작 저 기집애란 말이냐. 오냐, 니들이 일이 편하여 그런 것 같구나. 어디 내일부터 제대로 부려먹어 주마. 마님은 화가 치미는지 손수건을 말아주었답니다. 다음 날 옥분은 평소보다 2배나 일거리가 늘어났지요. 옥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니 웅삼이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하여 웅삼이는 마님께 사정을 봐주십사 직접 찾아갔지요. 웅삼이 네가 웬일이냐. 더 이상 나를 안 볼 생각이 아니었느냐.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요. 오늘은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요. 웅삼이는 더욱 깊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허나 마님은 관심이 없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요새 옥분이의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요. 조금만 헤아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웅삼이가 고개를 조아렸지만 마님은 콧방귀만 뀌었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었지요. 웅삼이는 어째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답니다. 좋다. 사실 내가 요새 두통이 심하구나. 그러니 네가 날 위해 탕약을 다려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요. 제가 정성껏 약을 다리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웅삼이는 매일 밤 마님께 탕약을 드리기로 약조하였답니다. 마님, 탕약 가져왔습니다요. 거기에 놓거라. 마님은 웅삼이가 가져온 탕약을 꼴깍 한 모금만 마셨답니다. 마님, 이 약은 다 드셔야 효험이 있습니다. 탕약이 원차에 좋아서 한 모금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구나. 에이, 마님 농담도 한 모금으로는 효과가 없지요. 아니다. 네 손은 그야말로 약손인 것 같다. 웅삼이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지요. 헌데 마님이 어느새 다가와서는 웅삼이 귓가에 숨을 불었답니다. 웅삼아, 내 그 약손으로 관자놀이를 좀 주물러 다오. 그러면 이 두통이 씻은 듯이 날아갈 것 같구나. 마님은 웃음을 지으며 침상에서 일어나 웅삼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웅삼이의 코끝을 자극했지요. 어서 내 손으로 날 좀 어루만져 다오. 당황한 웅삼이는 횡설수설하였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심장이 떨려가지고 설라문에. 그러는 동안 마님의 손길이 천천히 웅삼이에게 엉겨왔지요. 마님은 등 뒤에서 아주 착 달라붙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마님의 손가락이 웅삼이의 저고리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마님, 어째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요. 그래 괜찮다. 어서 이리 오거라. 그러자 웅삼이는 더 참지 못하고 그만 마님 위로 올라타고 말았지요. 둘은 밤이 새도록 뜨겁게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웅삼아, 네 덕분에 아픈 곳이 씻은 듯이 사라졌구나. 아이고, 저는 안 쑤신 곳이 없습니다요. 신소리 말거라. 앞으로 자주자주 이 마님을 찾아야 할 것이야. 웅삼이는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얼른 마님의 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오라버니, 마님방에 불려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겁한 응삼이는 얼른 얼버무렸습니다. 그것이 마님께서 두통약을 가져오라 하셨거든. 조심하셔야 해요. 마님은 위험한 분이세요. 옥부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 3년 전에도 이 집안 머슴 하나가 마님 눈에 들었어요. 자주 불려가나 싶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도둑질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어이쿠, 난 쫓겨나면 안 되는데. 지금 쫓겨났다간 여동생 혼수를 마련하는 것은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아무래도 마님께서 오라버니한테 눈독을 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조심하셔요. 충고해줘서 고맙다. 내 조심하마. 그때 마침 심씨할멈이 웅삼이를 불렀습니다. 웅삼아, 여기 있었구나. 갑부님께서 널 부르신다. 갑부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네가 약재 정원을 관리하는 머슴이냐? 예, 소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요. 그럼 여기 이 약재들도 한번 다뤄보거라. 웅삼이는 최갑부의 명에 따라 약재를 손질했습니다. 최갑부는 웅삼이가 약재를 다루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이 인삼은 어떤 것이냐? 품질이 어떠하더냐? 이 인삼은 뿌리의 모양과 향이 특별히 좋습니다. 아마도 개성에서 온 특상품으로 보입니다요. 최갑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 지식이 범상치 않구나.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그저 산과들에서 자라는 약초들을 살피며 스스로 깨달은 것뿐입니다. 최갑부는 웅삼이에게 약초를 보관하는 광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약재는 전부 네가 관리를 해보거라. 감사합니다, 마님. 소인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요. 그래, 세경도 2배로 올려줄 테니 열심히 일하도록 해라. 그리하여 웅삼이는 최갑부 집안의 약초 관리를 맡게 되었답니다. 웅삼이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최갑부의 명으로 산에서 청궁뿌리를 캐올 심산이었지요. 가만히 있자. 질 좋은 청홍이 어디서 자라더라? 그때 갑자기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웅삼이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지요. 그러자 좁은 산길에서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아씨,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말에서 떨어지면서 발을 삐었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여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웅삼이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접질린데 좋은 약초를 가져오도록 하지요. 계곡 사이를 뒤지던 웅삼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약초 한 움큼을 뜯어왔지요. 그걸 잘 으깬 후 발목에 붕대와 함께 감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픔이 가셨습니다. 당신은 의원이십니까? 약초에 대해 잘 아시는 듯합니다. 아닙니다. 그저 약초를 좋아하는 머슴일 뿐입니다. 보통 머슴이 아니신 것 같군요. 저는 저는 웅삼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리하여 웅삼이는 다리를 다친 옥수아 씨를 부축하여 산을 내려왔습니다. 둘이 산비탈을 지날 때였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큰일이군요. 일단 비를 피하도록 합시다. 저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찬 비를 맞으면 꼼짝없이 곧불에 걸리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친 옥수아 씨였지요. 비를 맞기 시작하니 금세 안색이 파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웅삼이는 산을 내려가다 말고 쉴 곳을 찾아 헤매었지요. 다형이 멀지 않은 곳에 사냥꾼들이 쓰던 초막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비를 피합시다. 웅삼이는 낡은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옥수는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옥수아 씨, 열이 심하십니다. 진맥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옥수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끄덕였지요. 웅삼이는 그녀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맥이 뜨겁고 불규칙했지요. 몸속에 열이 가득합니다. 비를 오래 맞으신 탓에 곧불이 깊게 들었습니다. 웅삼이는 곧장 등짐에서 약초를 꺼냈지요. 그러더니 능숙하게 탕약을 끓이고 스포를 만들었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군요. 의원이라 해도 믿겠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것입니다. 약이 끓자 웅삼이는 손수 옥수에게 먹였지요. 옥수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의 쓴 맛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한 모금도 흘리지 않았지요. 땀을 내야 기운이 풀릴 터이니 제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밤을 넘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웅삼이는 옥수의 곁을 밤새 지켰습니다. 때때로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조금 쉬셔도 됩니다. 밤새 깨어 계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릴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요. 고요한 밤에는 빗소리만 들렸지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옥수의 곁에서 꾸벅꾸벅 졸던 웅삼이는 햇살을 받고 눈을 떴지요. 옥수는 이미 깨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안색이 한결 밤새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열도 내리고 발목도 한결 나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이제 산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웅삼이는 옥수아 씨를 업고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옥수아 씨는 내심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단단한 웅삼이의 등은 너무나도 믿음직해서 금방이라도 푹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여 혹시라도 웅삼이가 자칫 심장 소리를 들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아닙니다. 잠시 생각을 하였습니다. 화들짝 놀란 옥수아 씨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요. 그저 웅삼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허, 제 어디가 그리도 궁금하십니까? 이렇게 약초에 밝으신 머슴은 생전 처음 봅니다. 에이, 별거 아닙니다. 고향이 산골인지라 어릴 때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여 동네 신만이 영감님을 따라다니며 약초를 뜯었지요. 웅삼이는 여동생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 최갑부댁에서 일하게 된 것을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차라리 의원이 되어보고 싶진 않으셨습니까? 제 형편에 학비를 어찌 마련하겠습니까? 이렇게 약초를 배워 갑부댁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지요. 옥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웅삼이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지요. 제 변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동생을 위해 머슴이 되다니요. 옥수는 새삼 웅삼이의 마음 됨됨이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헌데 웅삼이님의 재능을 썩히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옥수아 씨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지요. 어째 뭔가 깜찍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옥수를 찾던 하인들과 합류하였지요. 밤새 산을 뒤지던 하인들은 옥수가 무사한 것을 보자 난리가 났답니다. 헤어지기 전에 옥수가 웅삼이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의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웅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일,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입니다. 옥수아 씨는 미소를 머금고 웅삼이를 바라보았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평소 가깝게 지내시는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웅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은희님께서는 웅삼이는 옥수아 씨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느새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웅삼이는 옥수와 헤어진 후 최갑부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웅삼이는 곧바로 옥분을 찾아갔습니다. 옥분은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잠깐 괜찮으냐? 웅삼이는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옥수아 씨를 구해준 일. 그리고 아 씨의 도움으로 의원이 될 기회를 잡았다는 것까지 전부 말했지요. 옥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옥수 아가씨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오라버니의 좋은 친구로 남을게요. 고맙다 옥분아. 마지막으로 웅삼이는 마님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네가 먼저 나를 찾다니 무슨 일이냐. 이제 그만 제 본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위험한 미소가 어렸지요. 날 떠나겠다는 말이냐.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님은 멀어지는 웅삼이를 표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웅삼이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최갑부댁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서 최갑부를 모셔오너라. 웅삼이가 대청마루로 나가보니 마님이 하인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최갑부의 산삼이 사라졌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최갑부가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산삼이 사라진 것이 정말이냐? 광에 있던 산삼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 분명합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갑자기 웅삼이를 가리켰습니다. 약재가 보관된 광은 웅삼이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겠어요. 저를 의심한단 말입니까? 웅삼이는 펄쩍 뛰었지요. 니놈이 어제 이 집을 떠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가는 김에 산삼을 훔쳐다가 한몫 잡으려고 한 것일 테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하인들이 웅삼이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웅삼이의 장롱 밑에서 상자가 나왔답니다. 이게 무엇이냐? 산삼 아니냐? 이럴 수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잡아댈 생각이냐? 최갑부는 웅삼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할 말이 있느냐? 주인마님, 제가 만약 정말 산삼을 훔쳤다면 왜 제 방에 두었겠습니까? 진짜 도둑이라면 이미 팔았거나 더 안전한 곳에 숨겼을 것입니다. 웅삼이의 말에 최갑부는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어째 이치에 맞는 것 같았지요. 그럴듯한 말이로구나. 허나 광에는 하인들 중에 오직 너만이 드나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니까요. 웅삼이 저것이 범인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하시오. 최갑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웅삼아, 네가 그동안 충실히 일했음을 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구나. 광에 가두어 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웅삼이는 하인들에게 붙잡혀 광에 갇혔습니다. 마님은 등 뒤에서 차갑게 미소를 지었지요. 모두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오직 옥분이만이 마님의 미소를 보고 말았답니다. 야단났구나. 어서 옥수아 씨한테 알려야겠어. 옥분이는 최갑부댁 후원의 작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옥수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안으로 들어섰지요.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님의 처소는 저기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은희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감수할 수 있어요. 옥분과 옥수아 씨는 마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처소에 들어섰습니다.
웅사미님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마님이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서랍을 알아요. 옥부는 화장대 밑에 숨겨진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죠? 둘은 기겁하고 말았지요. 거기엔 최갑부의 도장과 위조된 편지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럴 수가. 마님은 최갑부의 도장을 훔쳐 위조 문서를 만들었어요. 여기엔 마님이 다른 상단과 내통한 증거가 고스란히 있어요. 웅삼 오라버니를 모함한 것이 다가 아니었군요. 다음 날 옥수아 씨는 최갑부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처자는 누구인가? 저는 현감의 딸입니다. 웅사미님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이 증거들을 보십시오. 옥수는 최갑부를 직접 찾아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최갑부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들을 살펴보았지요. 첫 부인이 이런 짓을 했다니. 웅사미님은 의술의 뜻을 둔 의인입니다. 결코 무력에 휘둘린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이 맞소. 내가 오해를 했구려. 최갑부의 명으로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웅사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요. 웅삼아, 네가 억울한 누명을 썼구나. 제 결백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사미가 창고에서 나오자 옥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웅사미의 품에 뛰어들었지요.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했어요. 옥수아 씨, 어떻게 이런 일을?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웅사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감돌았지요. 최갑부는 마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요. 부인, 그대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믿기지 않는구려. 내 도장을 훔쳐 위조 문서를 만들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마님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이제부터 그대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여 별채에 가둘 것이오. 더 이상 이 집안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그러자 마님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갑부집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마님이 이제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르십니까? 고작 저런 천한 머슴의 말을 믿고 절 내치시는 겁니까?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닌 그 마음가짐에 있는 법이오. 마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지요. 마님은 처량하게 별채로 향했습니다. 웅사미가 황급히 그 뒤를 따랐지요. 어째 웅사미의 눈빛에는 마님을 불쌍히 여기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약은 마음의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실 때 드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님은 잠시 웅사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다니. 무릇 의원이 되려면 마음의 아픔도 살펴야지요. 이후로 웅사미는 옥수아 씨의 후원으로 의수를 익혔습니다. 마침내 1년이 지나니 가르침을 베푼 의원 영감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 되었지요. 웅사미님, 마침내 뜻하는 바를 이루셨군요. 이게 다 아씨 덕분입니다. 그리하여 옥수아 씨는 웅사미를 데리고 아버지인 현감에게 갔습니다. 현감은 책상 위에 놓인 의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의서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웅사미는 의서를 살펴보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에 현감도 감탄하고 말았지요. 놀랍구나. 그대의 지식이 보통이 아니야. 내 딸의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현감은 웅사미와 옥수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단풍나무를 비추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지요. 내 그대를 한양의 의학당에 보내어 더 많은 의술을 배우게 하고 싶구나. 자네 마음은 어떤가? 웅사미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고 싶습니다. 허나 제게는 혼인을 앞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 그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 머슴일까지 했다고 했었지? 예, 현감날이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현감이 크게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걱정 말라. 최갑부를 기억하는가? 그자가 자네를 위해 많은 혼수와 학자금을 베풀었다네. 최갑부는 웅삼이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었지요. 거기다 부인이 저지른 죄를 대신 갚는다는 마음으로 큰 재물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 해결. 옥수는 아버지와 웅삼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내 딸과의 관계도 축복하고 싶다. 그대가 내의원이 된 후 혼인을 허락하겠다. 이듬해 봄날, 웅삼이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혼례식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닌 궁중에서 왕족을 진찰하는 내의가 되어 있었지요. 내의원님, 정말 멋지십니다. 오라버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다. 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혼례가 열리는 마당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감과 최갑부가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심씨할멈도 감격의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현감, 웅삼이가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줄 몰랐소. 사람의 재능은 기회가 주어져야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가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마침내 웅삼이와 옥수는 서로를 마주보며 혼례 의식을 치렀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혼례를 마친 후 웅삼이와 옥수는 그들의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다정한 한 쌍이 되었답니다. 서방님, 이제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군요.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옥수는 웅삼이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나를 이리 만들어준 것이오에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